영원히 여행하고 싶지만 지구에 불시착해버린 우주선비 윤호의 뚫레뚫레 2화입니다. 원래 매일매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좀 더 자주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낸다는 기쁨이나 성취감이 생겨서 하루하루를 좀 더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뭔가 방송 컨텐츠를 하기 위해 밀린 책들도 읽고 좀 더 열심히 분석하고 혼자 의미를 곱씹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주 5회죠. 네. 뭐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몇몇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40분은 너무 길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쵸? 40분은 길죠. 저도 40분이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대 유튜브 시대에 맞게 10분 단위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쉽고 해서 한 20분 정도로 짧게 짧진 않죠. 20분이. 네, 이제 한 20분 정도로 컨텐츠를 제작해볼까 합니다. 길어지면 좀 자르라 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반복해서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발음도 안 좋고 정말 제 말버릇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이란 말도 되게 많이 쓰고 어쨌든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좀 고쳐보면서 이게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느리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듣기 편하도록 삑사리 안 내고 발음도 정확하게 해서 준비한 컨텐츠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소개를 오늘도 하려고 해요. 책 제목은 슬픔은 날개 달린 것이라는 맥스 포터의 장편 소설입니다. 사놓고 안 읽었는데 라디오를 해야겠다. 다음 책은 무슨 책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이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얇아요. 200쪽이 안 되고 책도 여백도 많고요. 작습니다. 한 손에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만약에 다 읽고 나서 괜찮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천받아서 읽는 책이긴 한데 제가 다 읽지 않아서 이 책을 추천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책이 난해해요. 구조가. 앞뒤를 좀 살펴봐도 그렇고 소개를 봐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어떤 남자가 아내가 죽어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죽고 나서 이 가정이 이제 이 아내 남편과 남자 아이 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내가 죽으면서 이 집에는 남자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는데 이 슬픔을 어떻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슬픔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끝까지 다 안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아내를 잃고 한 4일 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한 4일 뒤, 그러니까 장례식까지 다 치렀겠죠. 4일 뒤니까. 그쯤에 이 남자 주인공, 여기서 아빠라는 화자로 나오는데요. 이 아빠에게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이 소설의 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이게 소설 같지 않은 소설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극 대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게 화자가 바뀔 때마다 적혀 있습니다. 아빠 파트가 있고 뒤에 보면은 까마귀 해서 까마귀 파트가 쭉 있고 또 아이들 해서 아이들 파트가 쭉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장편 소설 같지가 않고요. 약간 시적인 구조가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약간 환상적인 구조로 나와 있죠. 까마귀라는 환상의 동물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요. 이 인과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판타지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대화의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술술 잘 읽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소설의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또 인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책의 제목을 듣자마자 뭐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망은 날개 달린 것이라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이 소설의 제목을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책의 맨 앞을 펼쳐보면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까마귀로 바꿔놔요. 뭐냐면 이 시를 딱 이제 책의 맨 앞쪽을 펼쳐서 뒤를 넘기다 보면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있는데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해놓고 이 사랑은 부분을 찍 지워놓고 까마귀는 으로 바꿔놔요. 이렇게 좀 뭐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 아는 전부라고 해놓고 사랑 부분을 찍 그어놓고 까마귀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뭔가 좀 소설에 여러 장치들이 많아요. 뒤에 보면 더 다양한 장치들이 많은데요. 그건 또 이제 이 책을 오늘만 리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또 장치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제목이 지난 밤을 조금이라도 딱 봐도 약간 뭔가 좀 조금이라도 하면서 여운이 남죠. 약간 아내와의 이별에 대한 여운을 남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1부는 다 읽었는데 1부에서 좀 같이 읽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우린 다시는 싸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사랑스럽고 성급하고 판에 박은 듯한 레퍼토리의 말싸움들, 섬세한 십자수 같은 우리의 말다툼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아내의 것이 아닌 항목들로 채워진 백과사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충격의 연속이자 우리 집과 질병이 휩쓸고 지나간 집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레드 와인병에 꿈도 꾸지 마, 더러운 손 저리 치우셔 같은 쪽지를 붙여놓진 않는 법이다. 그녀는 죽느라 바쁘지 않았고 간병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느라 바빴고 그러고는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그녀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장품, 강황, 헤어브러시, 동의어, 반의어 사전을. 그녀는 절대 끝까지 다 읽거나 먹거나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피넛버터, 립밤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생일 선물로 녹색 표지의 비라고 클래식을 사러 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 1부에서 가장 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남편의 입장에서 적혀있기 때문에 아빠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아빠가 쓴 내용들이죠. 특별히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아내의 것이 아닌 항목들로 채워진 백과사전이 되어버렸다. 참 백과사전이란 단어를 가져와서 그 사전은 모든 것들을 객관화 시켜버리잖아요. 이질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백과사전에 적혀있는 단어의 정의와 그 단어의 정의와 내가 알고 있는 정의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기타 하면은 뭐 기타는 내가 뭐 심심할 때 치거나 뭐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백과사전에는 기타의 역사 혹은 뭐 기타의 재질 어, 뭐 기타 연주 리스트, 연주곡 혹은 뭐 연주자들 이런 것들이 더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될 때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내의 것이 아닌 항목들로 채워진 백과사전이 되어 버렸다 하면서 뭔가 아내가 객관적으로 더 이상 내가 주관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이제 현재의 시간에선 없어져 버린 거죠. 과거의 아내는 주관이 섞여 있지만 앞으로의 아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관계가 없는 것들은 객관적으로밖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시간에 있는 것들과도 우리가 현재 시간에 있는 것들과도 객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인 관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단락, 방금 제가 읽은 문장의 단락에 그녀는 죽느라 바쁘지 않았고 간병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느라 바빴고 그러고는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녀는 죽느라 바쁘지 않았고 간병의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참 표현이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남편의 아내의 상실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상실이란 거는 주관과 관련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몇 개, 뭐 전체를 읽을 부분은 아닌데 표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까마귀, 네, 책에 보면 알겠지만 까마귀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까마귀가 되게 이제 그 슬픔과 인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약간, 그리고 뒤에 책의 해설에도 적혀 있지만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되게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와 주는 동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적이고 지혜로운 상징으로 가져왔다고 작가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되게 거만한 투로 말투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까마귀가 가져온 멘트 중에 정말 좀 재밌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읽을게요. 하지만 난 정말로 신경이 쓰여. 인간들이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를 빼면 별 재미가 없거든. 건강, 재난, 기근, 악행, 찬란한 것들 또는 정상적인 것들은 별로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하지만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엄마 없는 아이들은 순수한 까마귀야. 나처럼 감상적인 새에게 그것은 숙성이 되고 진하고 그윽해서 마치 새 둥지처럼 약탈하기 아주 그만이야. 굉장히 거만한 말투로, 그리고 가장 흥미를 끄는 게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면서 뭔가, 저는 맨 처음에 읽을 땐 이 까마귀가 사랑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슬픔과 관련된 매개체인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뒤에 소설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1부 읽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곡은 그 슬픔에 대한 노래를 틀어야 되나 하다가 그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새에 대한 노래를, 그러니까 버드죠. 새에 대한 노래를 쳤다가 블랙버드, 네, 블랙버드를 들어야겠다. 비틀즈의 블랙버드를 막곡으로 하고, 원곡은 아니고 제가 소개했던 예빗이라는 아티스트의 블랙버드 커버곡을 듣고
오늘 뚫레뚫레 2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to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ill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arise.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